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정리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는 충당금과 준비금이라는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조금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결산 조정 항목 앞에서 대표적인 거 감가상각비라고 그랬었죠. 두 번째가 바로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이에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부르는 항목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사용하던 용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퇴직급여 한도액 설정합니까? 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총 급여액 기준이래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원이나 직원 총 지급 급여액의 몇 퍼센트? 5% 이렇게 퍼센티지를 설정하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추계액 기준이라고 해서 퇴직금 추계액의 몇 퍼센트 더하기 퇴직금 전환금 기말 잔액 더해주고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빼주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그냥 산식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용어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서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소득세법에서 총급여액 배웠던 그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여기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2019년도인가? 연도로 까먹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아직도 있는지라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퇴직금 전환금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 1년을 근무하시게 되면 퇴직금 한 달치를 받게 되어 있죠. 한 달 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퇴직금이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자꾸 고갈되니까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해서 충당을 하고 싶은데 지금 없어진 법이라 그랬어요. 없어졌는데 그 직원들의 퇴직금 중에서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퇴직금으로 해주는 거.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한 달 그 월급을 퇴직금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를 띄어서 국민연금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 그리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200. 퇴직금으로 내로 200.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회사 입장에서 300 나가는 거 별반 차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에 10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퇴직금으로 200이 있으니까 똑같이 받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국민연금은 100 들어갔다고 해서 100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금은 들어간 것만큼 우리가 다 받죠.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퇴직금 중에서 국민연금으로 불입된 이 금액을 부르는 명칭이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이때 근속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퇴직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지금 그 회사에는 계정 중에서 퇴직금 전환금이라는 금액이 계속 잔액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지껏 여러분이 그 맞는 업체들 중에서 퇴직금 전환금이라는 용어 사용하는 업체가 혹시 있으신가요? 한 번도 못 보셨죠? 거의 없어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 오래된 기업들 있죠? 그런 데는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때부터 여지껏 지금 얼마나 됐다고 벌써 퇴사 안 하고 계속 다니는 사람들 꽤 있겠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용어 구분해 봅니다. 총급여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제외해야 될 것은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받은 거, 이거 실제로 소득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처분을 갖다가 상여처분했으면 그 상여처분한 대상의 개인의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총급여액에 실제 반영을 한다?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송금으로 인정되지 당연히 않겠죠. 자, 그다음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임직원이라는데 봐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퇴직급여 충당과 관련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게 퇴직연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해야지 되는데 확정 기여형이라면 자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예치했을 때 차변에 뭐라고 기록하죠? 퇴직급여 대변에다가는 그냥 보통 얘기하면서 이차한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또 말로 하니까 안 보이나? 자 여기다 쓸게요.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우리 그냥 여기 퇴직급여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잖아요. 퇴직급여라고 해서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확정 기여형을 운영하는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차변에 저기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퇴직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을 운영하는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 전체 퇴직금을 갖다가 그때그때 비용 처리하면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다 예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회계 처리 자체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겠다 없겠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반해서 여기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은 지난번에 회계이론 때 제가 다 설명해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역시 까먹었겠죠?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합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차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통장처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쓴다 그랬죠.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자산을 우리가 배웠던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정기예금처럼 또 다른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증가하겠죠. 대변에다가는 똑같이 보통예금에서 인출을 했다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확정기여형은 문제가 안 돼요. 얘는 돈 퇴직금이 다 나갔으니까. 그러면 외부로 차변에 퇴직급여 처리하고서 이렇게 퇴직급여 처리하고서 외부로 지금 직원들의 퇴직금이 나갔죠. 그럼 얘는 명확한 거죠.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돈 벌써 지출이 됐으니까 비용, 송금으로 다 인정 100% 한단 말이에요. 이 지출이 된 거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예치하기는 하는데 100%를 다 예치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운영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주체가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 12월 31일 날 우선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걸 가정하고서 차변에다가 퇴직급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변에는 지금 전체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지금 10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현재 지급 안 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한단 말이죠.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100%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확정된 금액 중에서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지금 이 회사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충당부채 지금 100만원을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100% 강제 규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90%만 입금해도 되고 70%만 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통장에다가 100만 원 저희 퇴직금이 지급돼야 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70만 원만 이렇게 입금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으로 70만 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럼 100%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가 된 게 아니죠. 자, 여기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법인세법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외부 금융기관에 지출된 돈은 얼마예요? 퇴직연금 운용예산 얘만 바깥으로 나갔죠. 그럼 송금으로 얼마만 인정해 준단 말이죠? 얘만 인정해줘요. 얘는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얘 지금 퇴직급여는 지금 비용이죠. 비용이죠. 송금이죠. 그럼 퇴직급여 이렇게 나간 거 퇴직연금 운영 아니 뭐죠? 확정급여형으로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법인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얘는. 그리고 뭐만 송금 산입이에요? 얘만 송금 산입이에요. 지금 용어보다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법인세법에서는 추정한 거 말고 실제로 내보낸 거, 아까 확정 기여형은 나간 거 100%다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송금 다 인정해줘요. 근데 여기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나간 이 금액에 대해서만 송금 산입이에요. 여기 송금 산입 70만원 이해됐어요? 거기에 반해서 거기 퇴직급여 얘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건 송금 불산입이에요. 얼마?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재무회계에서 확정 기여형 특히나 확정 급여형에 대해서 요거를 모른다면 이건 100번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퇴직급여에 대한 거, 연금제도에 대한 거, 회계처리, 왜 그렇게 회계처리가 일어나는지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설명 아무리 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대신에 나중에 실기할 때 이 내용을 갖다가 그냥 입력해 보면서 아 이게 그때 그 내용이에요. 그때 또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총 급여액에서요. 지금 설명했던 것 중에서 여기 총 급여액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추계액 설정을 하는데 뭐는 빼라고 나와 있어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한 임원 직원의 인건비는 여기서 빼라 그러죠. 왜요? 얘는 비용으로 해서 송금으로 다 인정받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다시 한번 예를 얘기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용어 설명에 다 자, 이번엔 퇴직급여 추계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자 설정 어떻게 라고 그랬어요? 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실기할 때 아니 회사에서 실제로 이 그 퇴직연금 제도를 두 개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중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임원이나 직원들의 퇴직급여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얘네들만큼은 빼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플러스 미가입자 일시퇴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만약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 계산을 해 두라는 얘기고 두 금액 중에서 더 큰 것을 갖다가 퇴직급여 추계액으로 계산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다시 구분하게 되면 교재에서는 여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우리가 배웠던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그거든지 또는 두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보험수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 계산할 때 이 보험수리 기준으로 계산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용어 때문에 그냥 이렇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실기할 때 요건 자료가 다 주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데다가 입력하잖아요. 그럼 두 금액이 탁 비교가 돼요. 걔가 알아서 설정할 거니까
이런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할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확정급여일 때 보험 수리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거 할 때 보험 수리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용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퇴직금 전환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금 기말 잔액을 얘기하고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던 용어죠. 그 다음에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전기말 충당금, 뭐 당연한 거겠죠.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정기말에 충당금 잔액에서 단기 충당금 감소액, 그 다음에 하나 특이한 거 이거죠. 퇴직급여 충당금 중에서 부인액, 누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퇴직급여 충당금도 한도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도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송금불산입이겠죠. 그것도 유보예요. 왜? 퇴직금이라는 게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실기할 때 좀 많이 복잡한 항목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 어차피 복잡하더라도 처음 시작은 해야 되는 거니까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자는 얘기죠. 자, 세무조정.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 항목이라고 얘기했었고 한도가 미달되면 감가상각비하고 똑같이 그냥 소멸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정 없습니다. 근데 한도가 초과하게 되면 여기 송금산입과 유보.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거 하나하나 이론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감가상각비가 한도가 초과되면 얘는 송금불산입이고 유보시키라고 했던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도 초과되면 송금불산입은 똑같고요. 회사에 그냥 남아있죠. 퇴직자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일단 유보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유보해놨던 것 중에서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하면 그거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보 감소가 되겠죠. 그 해당되는 거 금액만큼은요. 자, 그래서 퇴직급여 지급액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퇴직급여 지급액이 더 많다고 얘기한다면 송금 부인액에서 그런 말이잖아요. 송금 부인액이 있었어. 이것도 내용은 간단한데 말로 보면 헷갈려. 2021년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서 법인세법에서 충당금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여기 법에서 부인액이 100만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22년도에 충당금을 다 사용하고 여기 퇴직급여 처리하는 비용이 있더란 말이죠. 퇴직급여가 60만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충당금으로 40만원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퇴직급여 비용 계정으로 60만원 처리한 거 지금 한도 부인된 거 얼마 있었어요? 전년도에서 남아있는 거 100만원 있었죠? 여기서 60만원 뺐으고서는 그게 바로 퇴사자가 발생해서 실제로 지급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뭘로 해준다? 송금으로 산입시켜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얼추 내용은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용어 때문에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갖다가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얘는 송금, 여기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아까 유보로 해놨죠. 근데 얘는 지금 급여로 돈이 나갔으니까 세무 조정은 송금 산입이고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은 뭐가 되겠어요? 유보 감소가 되겠죠. 이거 유보해놨던 거 100만원 중에서 지금 60만원은 사용했으니까 그만큼은 유보됐던 거 감소를 시켜주는 세무 조정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퇴직급여 지급 시 여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퇴직급여 지급 시 처리는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산입한 외국법인 임직원 퇴직금 지급 시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 우선해서 상기 처리하고 1년 미만 근속자가 퇴사하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 선비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그 사항은요. 자, 일단 여기 설명한 것만 가지고서 교재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0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그러면 설정 한도에 계산하는 방법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얘는 나중에 프로그램 보시고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그다음에 총 급여액 어떻게 계산되는지 총 급여액에 대한 용어 설명. 그리고 두 번째 퇴직급여 추계액은 이런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퇴직 전환금, 그다음에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그다음에 세무 조정까지 거기 표에 대한 안에 있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들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라고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해 드렸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지급액의 송금 인정 범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항목이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지급액의 송금 범위 인정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송금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산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항목이 뒤따 있어가지고 제가 표로는 여기 쓰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법인세법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현실적인 퇴직이 어떤 것인지 그 용어들을 알아야지 돼요. 그게 291페이지에 맨 밑에 지금 나와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기업에서 리을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라고 해서 기업에서 비입까지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요 내용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중간정산하는 경우, 보통 우리 퇴직연금제도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지금도 중간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정산하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런데 기산일이 그날부터 다시 계산한다면 그건 퇴직한 걸 본다는 얘기죠. 똑같은 상황인데 중간정산을 했는데 그냥 계속 이어지고 돈만 미리 지급한 거야.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은 처음에 입사했던 거 그대로 계산해. 정산해서 돈만 줬다는 얘기예요. 기간은 변동사항이 없어. 그러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간정산을 했는데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는 거야. 신입사원 들어온 것처럼.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게 정산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그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292페이지에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퇴직연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또 설명하기가 시간이 애매모호한지라, 이거 녹화한 것도 애매모호한지라 여기는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오시잖아요. 요거만 마무리 짓고 충당금하고 준비금 있죠. 여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 설명을 못 해드렸지만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292페이지에 퇴직연금 충당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